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세관마약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공방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오후 12시 반부터는 국회 행안위원인 한병도 의원 모시고 조금 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겠지만 그에 앞서서 두 기자님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좀 어제 청문회는 보긴 했는데 이게 제 평가를 말하기보다는 제가 경찰 반응을 조금 들어봤어요. 내부 취재를 조금 해봤는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경찰 내부에서는 백경정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근데 그 직접 차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반응이 좀 나뉘긴 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응원만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당시에 또 좀 그 부하 직원분들 이런 분들은 또 좀 불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대충의 그 내용 수사팀 안에서 영등포서 수사팀 안에서요. 그래서 대충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 뭐 이제 이 마약 세관 마약 의혹을 잡은 게 지난해 9월 22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관 직원들의 연루가 좀 됐다고 하면 분명히 고위직이 관계가 됐을 거다. 어떻게 그 하위 직군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겠냐라는 당연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 고위직을 잡기 위한 수사팀이 따로 있으니 그 부분만 떼서 넘겨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같이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넘겼어야 된다. 근데 백경정의 좀 욕심 아니면 본인의 수사 욕심에 의해서 좀 다시 가져왔다. 근데 그래서 6개월 정도 본인이 수사하지 않았냐. 그러고 성과가 없지 않았냐.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군요. 또 제가 취재한 바로는 또 어제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백경정에게 그 수사를 이게 멀쩡하게 잘 수사하던 거를 서울청인가 경찰청에서 가져갔다가 느닷없이 또 다시 돌려보내서 당신이 또 수사해라라고 한 것이지 본인의 의지가 작용돼서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김우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동명 사건 때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가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형광 기자님이 지적해주신 경찰 내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수사를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기소 이후 그리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안에서도 그 백경정의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 시스템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 수사 자체를 용산에서 만약에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드린 수사 자체가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청문회 핵심은 수사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제 기자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어떤 기사가 우리가 다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 기사가 잘 쓴 기사일 수도 있고 못 쓴 기사일 수도 있겠죠. 어떤 기사는 어떤 부분은 데스킹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제목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데스크가 그렇게 지시를 한다면 그것은 아주 시스템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결정인데 갑자기 사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이 기사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목을 바꿔라 혹은 이 부분을 빼라 넣어라라고 한다고 하는 외압이죠. 외압 편집권 침해이지 편집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사 외압과 딱 맞닿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의혹을 물탈 수도 있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사가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것은 시스템 안에서 걸러져야 되는 문제이지 용산에서 걱정을 한다든지 혹은 그 직계계통이 있지 않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에 있는 공무관이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압의 의혹에 충분히 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이런 사설을 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 이후 김총경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위도 의문이다. 적당히 넘어가기에 미심쩍은 대목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 더 좀 파헤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청문회 현장에서도 김찬수 총경, 그러니까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고 지금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에 간 분이죠. 이분과 백혜룡 경정은 이 수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징계를 받아서 좌천이 돼서 사실상. 지금 예. 그 화곡 무슨 경찰서죠? 강서경찰서의 화곡지구대 예. 지구대장으로 파출소. 파출소에 이제 그 좌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두 분 간에 그 살짝 고성이 오가면서 진실 공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산이라는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 용산이라는 워딩이 있었냐 없었냐, 나는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이고 김찬수 총경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면서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경찰 출신들이 나와서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로폰 74kg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신체 부착, 몸에 붙이는 방식으로 가져온 건 처음이었고 경찰 수사상 역대급 두 번째 수사 성과가 있는 수사였다.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수사를 잘했다. 그리고 그래서 김찬수 총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오면서 수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팀장과 팀원, 어떤 그 우리로 치자면 우리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그 특별 취재팀에 네. 팀장이 있고 특별 취재팀에서 열심히 취재하던 기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하다가 느닷없이 밤 9시 반경에 이제 취재팀 기자한테, 그러니까 백경정에게 팀장이, 그러니까 김찬수 총경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브리핑 취소해야 돼. 그래서 아니 멀쩡하게 수사 잘하고 이거 그 기자들 사회부 기자들한테 다 얘기하는데 이거 브리핑 취소하면 욕 먹습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네, 신뢰가 깨집니다. 이거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거 명령이다 취소해 이렇게 한 거고, 야 용산이 이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괘씸하게 보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경황이 없으니까 녹음은 못했겠죠. 백혜룡 경정이 밤늦게.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은 어제 이런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그럼 낮에 전화를 하지, 오밤중에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이틀 후에 있는 브리핑을 9월 22일이 브리핑이었는데 9월 20일 전화해가지고 야 브리핑 취소해라고 하는, 아침에 출근해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전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관세청장이에요. 고광효 관세청장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정춘생 의원이 밀가루 마약을 갖고 오셨어요. 필로폰을. 진짜 밀가루를 넣어서 필로폰처럼 네. 갖고 와서 이제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건데, 옛날에 노회찬 대표가 신문지 깔아놓고 누웠던 것처럼 이렇게 테이프하고 갖고 와서 마치 흡사 경찰처럼 막 이렇게 보여준, 똑같대요. 필로폰하고 밀가루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여줬는데 몸에 칭칭 감고 그거를 4kg씩 감고 오면 피가 터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마약 조직원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좀 통통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이분 너무 세게 감은 거예요, 테이프를.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부터 나 일어나 죽는다. 나 자수할 거다. 나 지금 빨리 내려야 된다. 진짜 웃긴데.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영화 같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쭈쭈쭈 하는데 저기 말레이시아에서 왔죠? 당신 4번 출구로 나가. 나가면 택시 있을 거야. 해서 그거 타고 명동에 있는 안가까지 가서 그거 풀르고 숨 쉬었다는 거예요. 핏줄 터져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그럼 관세청 해봐야 돼요. 세관 수사하는 거는 경찰로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하다가 의혹이 있는데 그냥 덮습니까? 끝까지 파요. 확인될 때까지 팝니다. 이거 경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검사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 용산이 등장했다?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계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어제 마지막에 백경정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 수사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단 없는 수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취재를 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이건 정말 좀 넷플릭스에 나올 만한. 그래요.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예, 말레이의 팀장에 해당하는 마이크를 아직 못 잡았어요. 네. 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 초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제 그 당시 시기를 놓치게 네. 되면서 세관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아주 여러 차례 포렌식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네. 영장을 검찰에 이제 신청했더니 이제 내주지 않고 네. 법원으로까지도 아예 가지 못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규명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시기적으로 이 중요한 수사를 놓치게 만들었던 힘이 무엇이냐, 네. 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고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예. 아니면 정말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지 그게 켜켜이 좀 쌓이고 예. 있는 것이죠. 예. 의혹이요. 그렇습니다. 어제 백경정이 작정을 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고광효 관세청장이 끼면서부터 이게 다 어그러졌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게 엉망이 됐다라고 한 발언하고 맥락이 좀 맞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취재해 보겠습니다.